안녕하세요. 39장의 물질파 더 알아보기 이런 내용으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물질파라고 하는 건 입자가 파동적 성질을 지닌다 이런 의미에서 물질파를 공부했던 거고, 그 물질파의 파장이 람다는 P분의 H로 드브로이가 제안한 이런 방법으로 물질파의 파장을 구해볼 수 있었어요. 그런데 다양한 포텐셜 조건과 입자의 에너지에 대해서 주어진 포텐셜 조건을 만족하는 파동함수를 구해내서 우리가 물질파의 물리적 내용을 규명할 수 있었죠. 그게 바로 이제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었고, 그런 과정이 38장의 후반부에 포텐셜 계단이나 또는 장벽 터널링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본 것이 약간 있어요. 그런데 이 39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는데, 특히 이 갇힌 전자의 에너지, 39-1절에 있는 이 갇혀있는 전자의 에너지 값들을 확인해보는 문제, 이런 내용으로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포텐셜 또 어떤 구조를 한번 생각해보는데, 왼쪽 지역은 마이너스 포텐셜, 큰 무한대의 마이너스 포텐셜이고, 그 사이에 포텐셜이 제로인, 즉 여기는 이제 자유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. 장벽이 없는. 그런데 다시 오른쪽에는 또 포텐셜 장벽이 존재하게 되는데, 이게 지금 마이너스라고 쓰면 이렇게 좀 우리가 그려볼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여기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, 이건 지금 전자에 관한 거기 때문에 반대로 그려야겠죠. 전자에게는 마이너스 포텐셜이 높은 포텐셜 장벽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전자는 이 사이 전자는 이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겠죠. 이 x는 0인 곳, x는 L인 이 내에서만 전자는 존재할 수 있고, 이 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자는 여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한 우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. 무한이 벽이 높은 우물이라고 하는 건 이 안에 들어오면 일단 못 빠져나가니까 우물, 또는 영어로는 웰이라고도 하죠. 무한 우물 또는 무한 포텐셜 우물,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1차원이기 때문에 x 공간에 대해서만 살펴봤기 때문에 1차원이라고 하고, 전자가 갇혀 있는 우물 또는 여기서 덫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죠. 우리말로 이제 덫이라는 용어로 좀 바꿔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, 대부분의 책이나 이런 데서는 무한 우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. 인피니트 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. 자,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온 전자는 이제 이 장벽,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. 이건 도체고, 이건 도체, 이건 절연체예요. 절연체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. 그렇죠? 자유전자가. 그래서 절연체 사이에 도체에는 여기 이제 자유전자가 있다면, 이 자유전자는 이 영역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덫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. 자, 이렇게 이제 용어들을 좀 보는데, 갇혀 있다는 말은 본래 이제 영어에서는 confinement라고 합니다. 어떤 영역에 들어가서 밖으로 못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제한되어 있다. 그래서 갇힘의 원리, confinement principle, 그거는 가두어 놓은 파동, 가두어진 파동. 물론 이 파동은 물질파를 얘기하는 겁니다. 입자 또는 물질파는 그 상태가 양자화되게 됩니다. 상태가 양자화되는데, 바로 이제 뒤에 다시 한번 기술하고 있죠. 띄엄띄엄한 에너지를 띄엄띄엄한 상태로 존재한다. 에너지 자체도 양자화되어 있고, 그 상태 자체도 양자화되어 있습니다. 자, 두 가지 용어를 우리가 좀 복합해서 쓰게 되는데, 상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는, 이 상태에는 에너지까지 포함을 하게 돼요. 사실 상태라고 하는 의미는 에너지 또는 뭐 운동량,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다 얘기하게 되는데, 특히 상태는 우리가 뒤에서 양자수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. 양자수 또는 양자수의 배열, 조합이라는 얘기죠. 양자수의 조합. 에너지는 말 그대로 실제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특히 1차원 덫에 갇힌
전자의 상태와 에너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되는데, 이 파동은, 가두어진 파동은 우리가 앞에서 파동 공부했을 때 정상파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. 이걸 좀 잘 기억을 해야 돼요. 정상파의 형태. 정상파라고 하는 건 1차원 정상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국한된 모양으로 이런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양끝이 마디인 이런 것도 정상파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정상파의 조화 상태에 따라서 이런 파동이 있을 수도 있고, 이런 파동이 있을 수도 있고, 이런 파동이 있을 수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정상파가 존재하죠. 그때 이 양끝이 마디가 되는 조건,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 폭을 L이라고 합시다. L이라는 폭 안에 또는 길이 L 안에 파동이 갇혀 있는 거죠. 여기를 말뚝으로 딱 박아놓고 말뚝과 말뚝 사이를 줄로 연결해 놓으면 파동은 이 내부에서만 존재할 수 있지 이걸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입자가 존재하는 이 영역의 상태를 이렇게 줄파동의 정상파 상태로 우리가 빗대서 실제 물질파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그 물질파의 상태나 또는 에너지까지 다 구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런 과정이 여러분 책에 이제 39-1절에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663페이지에 가보면 662페이지와 3페이지에 가보면 663페이지 첫 번째 줄 자유전자를 물질파로 생각해보자. 그리고 어떤 갇혀있는 형태, 예를 들어서 원자 내에 전자가 갇혀있을 수 있죠. 그 원자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전자. 그렇죠?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원자 내의 전자, 예를 들은 거죠. 가령 나트륨 원자에 약하게 속박되어 있는 체외각 전자, 이런 것들을 물질파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. 그래놓고 갇힘의 원리, 파동을 가두면 상태나 에너지들이 양자화가 된다. 양자화라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값만 가질 수 있는 거지 연속적이지 않다. 이런 얘기예요. 양자화된다. 이거의 반대 의미가 바로 뭐다? 연속적이지 않다. 이거를 파동함수는 연속이다. 이거하고 같이 혼동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. 다른 의미예요. 파동이 양자화된다는 건 그 상태가 양자화된다는 얘기죠. 에너지가 양자화된다는 얘기지 파동 함수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. 파동, 입자 자체가 양자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연속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불연속이다. 또 같은 얘기죠. 그래서 양자화된다, 불연속이다. 영어로는 이제 디스크리트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. 디스크리트하다 또는 퀀타이즈드 되어 있다. 영어를 좀 쓰는데 우리는 원서를 볼 때는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사실 좀 이렇게 띄엄띄엄한 불연속적인 여러 가지 형태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 영어적인 의미 이것도 좀 알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디스크리트하다 또는 퀀타이즈드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663페이지에 나와 있죠. 입자가 가지는 물질파 파동 함수를 A sin kx, k는 이 람다로부터 k는 람다분의 2파이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. 이때 이 L을 길이 L인 정상파로 보자면 그 파장은 반파장의 정수배가 그 길이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. 우리 파동에서 정상파 살펴봤을 때 이미 다 공부했었어요. 따라서 람다는 얼마예요? n분의 2L이죠? n분의 2L. 그죠? 2파이는 원래 있던 거 곱해주니까 2 약분돼서 L분의 n파이, L분의 n파이 x 이렇게 되겠죠? 분리는 A sin kx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. 그렇죠? k가 L분의 n파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